서울의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스치며 낙엽을 흩뿌렸다. 나는 숨을 고르며 교복을 단정히 고쳐 입고 떨리는 손으로 편의점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빛과 마주쳤다네 반 친구의 형. 준서. 그는 늘 그랬다.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내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다. 20대 중반의 그는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어딘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을 가졌다.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과도 달랐다. 민재야. 또 여기서 뭐해? 준서가 웃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나는 21살. 대학교 2학년생. 평범한 한국인 청년이다. 이름은 이민재. 내 삶은 그저 평범했다. 강의 듣고, 아르바이트하고, 친구들과 치킨 먹으며 웃는 그런 일상. 하지만 준서가 등장한 순간부터 내 삶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내 반 친구, 민수의 형이었다. 민수와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그의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준서를 만난 게 처음이었다. 그날, 민수의 집 거실에서 준서는 책을 읽고 있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의 얼굴을 비췄고, 나는 순간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민수 친구, 라며 가볍게 웃었다. 그 미소는 내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그 뒤로 그는 자꾸만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심지어 학교 근처에서도. 형, 여기서 뭐해요? 내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준서는 손에 든 커피를 흔들며 대답했다. 그냥. 바람 쐬러 나왔지. 넌. 그의 눈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 나는 자꾸만 당황했다. 아. 그냥. 야간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 가는 길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늦었네. 집까지 같이 갈까? 그 말에 내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다. 준서는 민수와 달랐다. 민수는 활발하고 시끄러운 성격이었지만, 준서는 차분하고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그는 25살. 디자이너로 일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가끔 민수의 집에서 그를 볼 때면 그는 늘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듯했다. 그런데 왜 자꾸 나를 찾아오는 걸까? 그날 밤, 우리는 별 말 없이 걸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준서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 평범했던 일상이 조금씩 특별해지고 있었다. 며칠 뒤, 민수의 생일 파티가 있었다. 민수의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당연히 준서도 있었다. 그는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 와인 잔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를 힐끗 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민재. 뭐해? 여기 와. 민수가 나를 불렀고,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테이블로 다가갔다. 형. 민재 좀 챙겨줘. 걔 좀 소심하잖아.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준서가 피식 웃으며 나를 봤다. 소심. 나쁜 뜻으론 안 보이는데. 그의 말에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왜 자꾸 이렇게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걸까? 파티가 끝나고 나는 민수집 근처 공원에서 혼자 숨을 고르고 있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색했던 탓이다. 그때 준서가 다가왔다. 민재.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형은 왜 자꾸 저한테 신경 써요? 내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준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한테 끌려서. 그 말은 내 가슴을 강타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당황했고, 동시에 이상한 설렘이 밀려왔다. 준서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농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 순간 내 삶이 완전히 바뀌리라는 예감을 느꼈다. 그날 밤 준서의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한테 끌려서. 그 한마디는 내 평범했던 일상을 뒤흔들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을 떠올렸다. 다음 날 학교 강의실에서도 그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노트에 볼펜으로 의미 없는 낙서를 하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랬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까? 준서는 그냥 민수의 형일 뿐인데. 하지만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는 자꾸만 내 마음을 건드렸다. 수업이 끝나고 나는 학교 근처 카페로 향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잠깐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카페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준서였다. 그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민재. 그가 고개를 들며 나를 불렀다. 여기서 뭐해? 아. 그냥. 커피 마시려고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같이 앉을래? 나는 망설이다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카페는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창밖으로는 가을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다. 준서는 노트북을 덮으며 나를 바라봤다. 요즘 어때? 학교 생활 괜찮아? 그냥 평범해요. 형은요?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 요즘 좀 복잡해.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일, 디자인 프로젝트, 그리고 가끔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좋았다. 민재, 넌 꿈이 뭐야? 그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당황하며 대답을 망설였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넌 평범하지 않아. 너 눈빛 보면 알아. 그 말에 나는 또다시 얼굴이 뜨거워졌다. 준서는 왜 이렇게 나를 흔드는 걸까?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특별해진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뭘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일까? 며칠 뒤 민수와 함께 있을 때였다. 민수는 평소처럼 시끄럽게 떠들며 말했다. 야, 민재. 너 요즘 왜 이렇게 멍해? 무슨 일 있어? 나는 얼떨결에 그냥 공부 때문에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민수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다. 진짜. 너 내 형이랑 자꾸 만나는 거. 나 다 알아.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수가 아는 걸까? 하지만 그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형이 너 되게 신경 쓰더라. 뭐야? 너희 무슨 사이야? 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하지만 민수의 말은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준서와 나. 우리 사이엔 정말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리고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그 후로 준서와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다. 그는 내 아르바이트 장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내가 자주 가는 카페에 나타났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잦은 만남이었다. 나는 점점 더 그와의 시간에 익숙해졌고 동시에 내 마음이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준서는 나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다. 민재.
가끔은 이렇게 바람 쐬는 것도 괜찮지.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한강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다. 강물에 비친 서울의 불빛.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우리를 스쳤다. 형.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준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할게. 너한테 끌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 그의 말은 다시 한번 내 가슴을 강타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당황했고, 동시에 이상한 설렘이 밀려왔다. 형,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 너도 느끼는 거지? 우리 사이. 뭔가 다르다는 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그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무서웠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준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그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 그건 불가능해. 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고, 이런 감정은 내 계획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은 자꾸만 나를 끌어당겼다. 며칠 뒤, 민수와의 대화는 더 심각해졌다. 민재. 너 내 형이랑 진짜 무슨 사이야? 형이 요즘 너 얘기만 해. 민수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나는 당황하며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도 알잖아. 내 형. 평범한 사람 아니야. 조심해. 민수의 말이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준서가 평범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나는 그와의 만남을 되돌아보며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떠올렸다. 그는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준서와의 만남은 점점 더 깊어졌다. 우리는 카페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늦은 밤 골목길에서도 마주쳤다. 그는 내 일상을 파고들었고, 나는 그를 밀어내지 못했다. 그의 존재는 내 삶에 색을 입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다. 민재. 내가 하는 일 보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의 작업실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딩에 있었다. 벽에는 그의 디자인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스케치북과 색연필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여기가 내 세상이야. 준서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다. 그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다운 게 아니라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형.
이거 다 형이 만든 거예요. 내가 놀라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내 감정을 담으려고 노력했지. 그의 말에 나는 그의 작품 속에서 그의 내면을 엿보는 듯했다. 그날, 우리는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자신의 과거, 가족, 그리고 꿈에 대해 말했다. 민재. 나 사실 사람들한테 쉽게 마음 안 열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근데 너한테는 자꾸만 솔직해지고 싶어. 그의 고백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 저도. 형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그 짧은 접촉은 내 전신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나는 당황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 이끌려 그대로 멈췄다. 민재. 나 너 좋아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고백은 내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 감정을 받아들인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준서의 고백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그의 생각으로 가득 찼고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다. 우리는 자주 만났고 매 순간이 특별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속 두려움도 커져갔다. 민수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민재. 너 내 형이랑 너무 가까워진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친구. 민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너도 알잖아. 내 형은 복잡한 사람이야. 민수의 말은 내 마음에 의문을 심었다. 준서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나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민수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날 준서와 함께 한강에서 산책하던 중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형. 민수가 자꾸 형이 복잡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무슨 뜻이에요? 준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 나 사실 과거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몇 년 전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며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그 사람은 그를 떠났고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았다고 했다. 그땐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마음을 닫았지. 그의 이야기는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지금은 달라요. 저 여기 있잖아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그 순간. 나는 그와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다. 민수의 태도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나와 준서가 가까워지는 걸 견디지 못하는 듯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따로 불러냈다. 민재. 너 진짜 내 형 좋아하는 거야?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응. 나 형 좋아해. 민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너희 둘 다 상처받을 거야. 특히 너. 그의 말은 내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왜 민수는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걸까? 나는 준서를 믿고 싶었지만 민수의 말이 자꾸만 불안감을 키웠다. 그날 밤 준서와 통화하며 나는 그에게 물었다. 형, 민수가 왜 그렇게 우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준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수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어. 내가 과거에 했던 선택들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가족과의 갈등, 특히 민수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가족과 멀어졌고, 민수는 그 상처를 아직도 안고 있다고 했다. 민수는 내가 또 누군가를 상처 줄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그의 말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진심이었다. 형, 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다 괜찮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준서는 전화 너머로 미소 짓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 너 정말 대단한 애야.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민수가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재. 우리 형 과거. 너 진짜 다 아는 거 맞아. 그 메시지는 내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준서의 과거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는 걸까? 민수의 메시지는 내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나는 준서에게 모든 걸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준서는 나를 자신의 작업실로 다시 초대했다. 민재.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나에게 한 장의 그림을 보여줬다. 그것은 나였다. 그림 속 나는 한강공원에서 웃고 있었고
그의 붓터치는 내 표정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이거 언제 그린 거예요? 내가 놀라며 물었다. 너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기 시작했어. 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너는 내 영감이야. 민재. 그 순간 내 모든 의심이 녹아내렸다. 나는 그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형. 저도 형 좋아해요. 진짜로.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따뜻했고 내 모든 두려움을 녹여줬다. 하지만 그 순간 작업실 문이 벌컥 열렸다. 민수였다. 너희 뭐 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당황하며 준서에게서 떨어졌다. 민수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민재. 너 진짜 이거 괜찮은 거야? 내 형은 너 상처 줄 거야. 준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민수. 나 변했어. 민재는 나한테 소중해. 민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소중하다고. 그럼 왜 아직도 그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 나는 혼란스러웠다. 준서의 과거에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더 있는 걸까? 민수의 말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나는 준서에게 진실을 물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그를 찾아갔다. 형. 민수가 말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준서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재. 나 사실 아직 완전히 잊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의 고백은 내 가슴을 찔렀다. 그는 과거의 연인. 그를 떠난 사람을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 너는 달라. 너는 나를 다시 살게 했어.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형. 저는 형전부를 원해요. 반쪽짜리 마음은 싫어요.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민재. 내가 너한테 상처 줬구나. 그날 나는 그의 작업실을 나왔다.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나 자신을 지키고 싶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연락을 끊었다. 나는 혼란과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어느 날 준서가 내 아르바이트 장소로 찾아왔다. 그는 비에 젖은 채 서 있었다. 민재. 나 잘못했어. 너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형. 우리 천천히 가요. 서로에게 솔직하게.
그 후,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민수는 우리의 관계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를 응원해줬다. 준서와 나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 단단한 인연을 만들어갔다. 서울의 가을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낙엽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